아이코리아 부모 교육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아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먼저 기질의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기질에 따른 양육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마지막으로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실천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남매입니다. 누나의 아기 시절은 어땠을까요? 누나는 무엇이든지 잘 먹고 쉽게 잠들었답니다. 특히 밤에는 한 번 잠들면 새벽이나 아침까지 잘 자는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동생은 아기 때부터 예민한 아이였어요. 누나랑 다르게 밤에 5번 이상은 깨서 울고 뭐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었습니다. 하루 종일 징징거리는 아이였어요. 남매가 이렇게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기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과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랍니다. 기질은 순한 기질과 까다로운 기질, 그리고 느린 기질.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까다롭다고 하지만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납니다. 순한 기질의 아이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기질에 따라 아이의 행동은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각 기질에 따른 특성을 안다면 아이의 행동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첫 번째, 순한 기질입니다. 순한 기질의 아이는 낯선 사람에게도 잘 다가가며 낯선 장소에 가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적응하는 편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 울더라도 달래면 쉽게 울음을 그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경향이 있어 양육하기 수월한 편입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수용되지 않는 상황을 잘 설명하면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요구, 설득에 순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지 못하거나 종종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까다로운 기질입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호기심이 많아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주변을 적극적으로 탐색합니다. 그래서 매우 활동적이고 주의가 산만해 보이기도 합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기 때문에 낯선 사람, 낯선 장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또한 자극에 매우 민감해 사소한 일에도 자지러지게 울거나 크게 반응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이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잠자기, 먹기 등이 불규칙적이어서 부모나 양육자가 양육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린 기질입니다. 느린 기질의 아이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와 마찬가지로 낯설고 새로운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울기보다는 약간 우울해하거나 짜증을 냅니다. 이것은 새로운 자극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기질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은 위험하고 낯선 자극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느린 기질의 아이는 새로운 것에 대해 상당수 부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것에 적응이 되면 안정적으로 생활합니다. 기질은 타고난 유전적 속성이므로 완전히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따라서 기질에 따른 강한 특성을 완만하게 변화할 수 있답니다. 아이의 기질에 따른 양육 방법을 알아볼까요? 순한 기질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순한 기질 아이는 대체로 잘 웃고 잘 놀며 규칙적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부모나 양육자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문제 상황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일 아이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놀이를 좋아했는지, 어떤 음식을 더 잘 먹었는지, 오늘 아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지, 이런 일상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피며 아이에 대해 더 알아가도록 합니다. 순한 기질 아이는 상대방의 요구나 감정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양육자가 잘 살피지 못하면 아이의 요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면서 아이가 자신의 욕구를 분명히 표현하도록 안내하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면 아이의 욕구를 가능한 수용해 줍니다. 순한 기질 아이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도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순한 기질 아이에게 양보를 강요하기 쉽습니다. 그래야 갈등 상황이 빨리 해결되니까요. 그러나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아이의 슬픔과 분노가 반복적으로 쌓이게 되어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부모나 양육자는 아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까다로운 기질 아이는 어떤 점에 유의하여 양육해야 할까요? 에너지가 넘치고 주변을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기 때문에 활동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미리 치워서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주변을 탐색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까다로운 기질 아이는 하지 마라고 금지하거나 통제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통제나 금지의 내용이 담겨진 말보다는 가급적 2가지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며 아이가 직접 선택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스스로 선택했을 때 그것을 가장 잘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까다로운 기질 아이는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일과를 강요하기보다는 상황과 아이의 기분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하루 일과를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며 서두르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여유 있게 미리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알고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만으로도 거부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린 기질 아이는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것이 오래 걸릴 것을 예상하고 충분히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말고 우리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적응하는 과정에 집중한다면 아이를 편안하게 기다려 줄 수 있습니다. 느린 기질 아이는 새로운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씩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덮고 자던 이불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전 이불과 새 이불을 동시에 꺼내놓고 새 이불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다음으로 아이가 새 이불에 관심을 보이면 이전 이불과 새 이불을 만져보고 덮어보면서 새 이불의 특성에 친숙해지도록 합니다. 이때 아이가 새 이불에 친숙해지더라도 이전 이불을 치우지 말고 옆에 놓아두어 아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이전 이불에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으면 새 이불만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천천히 조금씩 바꾸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느린 기질 아이에게 낯선 것은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을 접할 때는 아이가 불안하지 않도록 부모나 양육자가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나 양육자는 아이에게 특성을 안내하고 아이가 탐색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재촉하지 말고 아이의 속도에 맞춰 지지하며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곧 돌인데 아직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옆집 아이는 걷고 있다고요? 이런 경우에 잘 걷는 옆집 아이가 부럽지요. 하지만 아이의 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아이가 빨리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지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부모나 양육자는 자녀의 발달에 적절한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어다니는 아이에게 뛰기를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능력 이상을 기대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실망할 수밖에 없고 자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기대하는 부모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둘째, 자녀가 다음 단계에서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을 미리 알고 지원해야 합니다. 자녀가 기어다니고 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붙잡고 설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부모는 주변에 안전하게 붙잡을 것들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안전하게 일어설 수 있겠지요. 이와 같이 부모가 미리 준비를 할 때 아이는 다음 과업을 안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탐색하고 연습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은 거실 서랍 속 물건들을 꺼내보며 뒤지는 놀이를 좋아합니다. 서랍 속에 처음 보는 물건들을 만져보고 입에 넣고 빨아보고 던져보고 굴려보고 다시 서랍 속에 넣어보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물건을 탐색합니다.
또는 매번 넘어져도 소파 위에 올라가려고 소파에 매달리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매번 소파에 매달리다가 떨어지거나 넘어지지만 항상 다시 소파를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울지 않고 일어나 다시 시작합니다. 아이는 왜 이럴까요? 아이는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물을 탐색하는 거랍니다. 자신의 궁금증이 해결되고 호기심이 충족될 때까지요. 우리 아이에게 주변의 모든 사물들과 현상들은 새롭고 궁금한 것들입니다. 이런 우리 아이가 스스로 탐색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스스로 만져보고 던져보고 넣어보면서 알아내도록 격려해주세요. 이 과정에서 아이의 인지 능력은 무한하게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단, 안전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아이가 무엇인가를 반복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면 아이는 그 기술 또는 어떤 지식이나 방법에 익숙해지려고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위험하거나 다칠 만한 물건들을 치워주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며 연습하도록 격려해주세요. 오늘 우리는 영아의 3가지 기질 유형과 각 기질에 맞는 양육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그에 맞는 양육 방식도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를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먹일지, 우리 아이의 생활 습관과 식습관 형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